EBS 다큐프라임 어린인권 6부작입니다.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요. EBS 다큐프라임 아동인권 6부작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아동인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모색에 나섰습니다. 아동학대를 사건으로 바라보는 기존 시선에서 벗어나 부모가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자부하는 일상의 훈육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짚었습니다. 또한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아 감춰진 아동학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목소리를 담아내 이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공적 프로세스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가장 절실한 건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아동학대 전문가 인터뷰와 사례 취재를 통해 영아기 조기 개입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인권 6부작은 아동학대가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자 한 점도 보였습니다. 아동을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존중받는 경험을 한 아동이 향후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점도 매우 유의미했습니다. 네, 저는 EBS 교육 다큐브 빈정현 PD라고 하고요. 이 상이 EBS가 처음 받은 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EBS와 가문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상소감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한 1년 3개월 동안 이 다큐 시리즈를 했거든요.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하면서 무엇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저희 다큐프라임 주 시청층이 4, 5, 60대입니다. 네. 저희 아동 당사자들은 참 보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동인권이라는 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인권이나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보면 저부터도 그런데요. 이렇게 분노의 감정과 어떤 혐오의 감정 그리고 동정의 감정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휘몰아쳐서 다른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많은 걸 가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또 일회적으로 좀 휘발되지 않고 좀 상황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뭘 하면 좋을까 좀 머리와 마음이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 저희 1년 3개월 동안 저와 제작진의 어떤 가장 큰 어떤 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사실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또 얼굴이 담겨야 되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섭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어떤 자기의 삶과 목소리를 나눠주신 어떤 아동학대 가해자부터 어른이 된 아동학대 피해자분들 그리고 어떤 보호 종료 아동분들부터 이제 위탁 부모들 다 너무 어려운 섭외들이었는데 무엇보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출연해 주신 저희 출연자분들께 가장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과정마다 이제 머리와 마음을 맞대서 함께 해주신 저희 김미지 정명 작가님을 비롯해서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저희 작가님께도 마이크를 잠깐 네, 저는 김미지 작가라고 하고요. 제가 다큐프라임을 10년 넘게 했는데 민원현상은 처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PD한테 처음 이 프로를 제안받았을 때 가정 내 체벌을 다루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부모들이 너무 불편한 거다. 나도 애를 키우는데 손 나가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결혼을 안 해서 아름다운 거다.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부작을 기획했다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이라고 해서 이제 기획이 늘어졌는데요. 그냥 저는 일부가 아동학대 가해자 엄마인데
그 엄마를 통해서 제 친구들도 그랬지만 굉장히 나의 모습을 많이 봤다고 했고요. 그 엄마가 정도가 심할 뿐이지. 그래서 그 보고서가 굉장히 저한테 조금 감동적이었는데 저희가 일상의 훈육이 학대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결론을 내려보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서에 담아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톡방에 공유한 날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온전히 받아주셔서 좋았고요. 요즘 사실은 EBS 다큐 프로그램이 좀 별론데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열심히 하던. 저는 저희가 그 엄마와 아이를 보호했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그래서 조금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조금 아이랑 조금 회복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엄청 그게 힘들었었거든요. 돌아오지 못할까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우리 방송이 나간 이후에 또 엄마가 학대를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그 1년 동안 그 엄마와 아이를 지킨 거는 맞는 것 같다. 그 정도까지고 그 다음은 이제 엄마와 아이가 조금 지역사회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아동학대 프로를 하면서는 정부에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너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쩌다 그냥 사회적 자산이 많은 사람인 거죠. 여잔데 시어머님도 있고 뭐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그 엄마는 뭐 제가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프로를 할 때보다 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제가 그 얘기도 상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거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받는 첫 상이에요.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민원련에서 저도 비슷한 경력인데 이 상은 처음 받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을 부르니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리다는 그 시기라는 거는 저희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 거치고 지나가는 어떤 한 시기이지 어린이라는 뭔가 약하다고 아니면 성숙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다큐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김소영 작가님의 어린이라는 세계를 보고 또 그 작가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 봤을 때 9살은 9살로서 가장 성숙하고 10살은 10살로서 가장 성숙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도 지난 시기를 돌아보면 저희는 9살로서 성숙했고 10살로서 성숙했는데 다만 기성세대와 기득권, 어른이라는 존재가 어린이란 존재는 너희들은 미숙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누구에겐 소유물이고 어쩌면 누구에게는 가르쳐기만 하는 존재고 라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존재와 이 존재가 같이 서로 완성돼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좀 앞으로 많이 퍼져서 사실 어제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어제 오늘까지 뉴스를 장식한 이제 일가족도 동반 자살이 있었는데 저는 동반 자살이란 말이 참 싫어요. 왜냐면 아이는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이거는 살인이라고 보는데 저는 언론이나 어떤 모든 미디어에서 꼭 그거를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자살을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그런 죽음을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하는데 그 유나 양에게 정말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그랬을까.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서. 그래서 그 아이, 그 존재에게 행복하기를 편안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앞으로 어린이라는 존재가 어떤 소유물이나 가르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성숙하고 완성해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